안녕하세요. 체스님 이철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원래 예정에 있었던 영상은 아니고, 그러니까 제가 기초 영상은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룩 움직임이라든가 기물 움직임 같은 거. 왜 그러냐면은 굳이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이거는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체스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런 거는 알고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,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방법이라든가 어떠한 이제 제가 가리키는 방법 또는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제 좀 공유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만들려고 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그런 걸 안 만들었는데, 또 생각해 보니까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룰은 알아서 딴 데서 배우세요라고 하는 것도 또 웃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기초 영상을 따로 이제 규칙, 그 말 그대로 규칙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 규칙과 특별 규칙이라고 해서 이제 기물 움직임과 그 기물의 어떤 사용 방법, 뭐 이런 이제 잡는 방법 이런 설명과 함께, 그 다음에 특별 규칙, 그러니까 프로모션, 캐슬링, 앙파상, 스타일메이트 요 네 가지 정도에 대한 거는 좀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어요. 뭐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이제 보시고 이제 어떤 기물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은 되도록이면 이제 빠르게 뭐 한 이런 규칙 같은 경우는 길게 가봤자 재미없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. 예,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. 제일 첫 번째 설명하는 건 룩이에요. 이제 요 룩인데 룩은 지금은 이게 세팅이, 그러니까 룩은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칸을 갈 수도 있고요. 이제 반대로 움직이겠죠. 이렇게 한 칸이나 또는 아까처럼 여러 칸을 갈 수도 있고요. 또는 옆으로 가거나 또는 옆으로 이렇게 여러 칸을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룩은 한마디로 움직인 도화기 방향으로, 십자가 방향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를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대신에 여기 있는 룩이 여기를 가고 싶은데 요 앞에 길이 막혀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논다고 해도 안 가져요. 예, 지금 여기다 제가 이 룩을 여기다 옮겼는데 여기 앞에 막혀 있죠.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룩은 도화기 방향으로 가는데 막혀 있으면 움직일 수 없다. 룩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체스 판에서 이제 볼 때는 요런 식 디자인이에요. 입체형 디자인이 요런 식 디자인이니까 요렇게 생긴 게 성모양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. 성모양 같이. 그래서 요거 이름은 룩이구나 해서 룩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. 룩은 알파벳의 맨 앞자 R을 씁니다. ROK인데 R을 써서 그거를 룩으로 표시하고, 점수는 뭐 이제 점수는 5점이라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요. 룩은 점수가 5점인데 이거는 일종의 그 기물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싸우는 힘의 능력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. 왜냐면 킹 같은 경우는 그 가치로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은 100점 뭐 그렇게 99점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, 왜냐면 그만큼 킹의 가치는 높으니까.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투 능력은 4점이라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. 그러니까 원래 킹은 점수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데, 왜냐면 잡히면 지니까, 죽으니까 이제 표현할 수 없는데, 보통 4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그 킹이 갖고 있는 어떤 전투력 그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, 이 룩도 아까 말했던 그 룩도 5점이라고 하는 거, 이 룩에 대한 점수가 5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투 능력이 5점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킹은 도화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. 게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룩이 룩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였을 경우 어떻게 잡냐면, 움직이는 방향에 다른 색깔이 있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. 움직이는 방향에 다른 색깔이 있으면 잡을 수 있고, 만약에 이 룩이 얘를 잡고 싶어요.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잡을 수 없죠. 안 돼. 이렇게 룩은 이렇게는 잡을 수 없어요. 왜냐면은 가서 이거 꺾이는 거를 두 번 해둘 수 없기 때문에, 우선 만약에 쟤를 잡고 싶으면 룩은 한 번 간 다음에, 물론 얘를 잡을 수도 있지만요, 얘가 안 잡고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그 다음 수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룩은 도화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꼭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. 아까 룩 표시는 R, 그래서 점수는 5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. 자,
그러니까 룩 말고 그 다음에 다른 기물, 이제 룩 다음으로 제가 설명하는 기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, 세팅, 이거 세팅이 아니죠. 포지션 셋업. 예. 이번에는 비숍을 추가를 시켜보죠. 비숍은 요 자리, 그러니까 끝에서 세 번째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. 끝에서 룩은 맨 구석에 이제 놓여 있으면 비숍은 끝에서 세 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게 비숍이에요. 역시 검은색도 끝에서 세 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게 비숍이에요. 한번 비숍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. 비숍은 대각선 방향, 사선 방향, X자 방향으로 해서 어두운 칸에 있는 비숍은 어두운 칸만 움직일 수 있어요. 만약에 밝은 칸에 있는 비숍은 밝은 칸으로만 움직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비숍은 역시 마찬가지예요. 한 칸을 갈 수도 있고요, 멀리 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여기서 멀리 갈 수도 있고요, 비숍은 멀리 갈 수도 있고요, 이렇게 한 칸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. 역시 비숍도 마찬가지예요. 막혀 있으면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, 만약에 제 룩이 뭐 여기를 와서 한번 룩을 움직여보죠. 예, 룩이 이렇게 움직였다. 이제 여기 있었어요. 이 룩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왕이면 따르게 움직일 걸 괜히 그랬네요. 예, 뭐 여기 있죠. 이때 이제 이 비숍이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갔을 때 여기를 넘어갈 수 있냐면 못 넘어가요. 이래서 만약에 가면 제가 넘어가서 여기다 놔볼게요. 놓으면 안 놔줘요. 여기. 왜냐면 이렇게 막혀 있으면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. 마찬가지예요. 비숍은 그래서 막혀 있는 자리를 못 가는데, 역시 비숍이 이렇게, 다시요. 예, 비숍은 여기다 놓죠. 자, 룩 같은 경우, 이 비숍 같은 경우는 움직일 방향에 다른 괴물이 있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, 우선 잡는 건 좀 이따 하고요.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, 다른 색깔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안 넘어가지죠? 안 넘어가지기 때문에 우선은 비숍이나 룩은 막혀 있으면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. 잡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. 비숍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비숍 같은 경우 움직이는 방향에 다른 색깔이 있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비숍, 그러니까 요 비숍도 만약에 얘를 잡고 싶잖아요. 그러면 지금 이 비숍은 이렇게 못 잡죠, 당연히. 왜냐면 옆으로 못 가니까. 룩은 옆으로 가서 잡을 수 있는데 비숍은 옆으로 가서 못 잡아요. 만약에 이 비숍이 이 룩을 잡고 싶거나 또는 이 비숍이 이 룩을 잡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여기에서 요로 가서 요렇게 가서 잡을 수 있으니까 비숍을 여기다 놔도 되고요. 먼저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놔도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기 있는 비숍이 이 룩을 잡고 싶을 때는 한 군데밖에 없죠. 어디냐면 요렇게 가야만 다음에 요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룩이 도망가면 못 잡죠. 도망가지 않고 이제 합격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. 만약에 이 룩이 여기로 왔다가 치죠.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이 비숍은 다음에 이렇게 가서 얘를 잡을 수가 있어요. 물론 여기 있는 비숍이 이 룩 안 잡고 여기 있는 비숍이 이 룩을 잡을 수도 있어요. 비숍은 생김새가 뾰족하게 생겼어요. 요렇게 생긴 거예요. 물론 디자인이 다른 체스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, 디자인이. 근데 보통 기본적인 형태가 요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, 요런 형태에 있다는 거 한번 잘 보시고요. 여기 이렇게 요게 뭐 이렇게 입 벌렸다고 뭐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,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. 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. 뭐 우선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뭐 헷갈릴 일은 없는데, 보통 비숍이 좀 더 많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비숍은 그러니까 알파벳 B로 쓰고요. 그러니까 B가 알파벳 대문자 B가 비숍을 나타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점수는 3점입니다. 룩이 5점이고 비숍이 3점인 이유는 뭐 눈치채시면,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, 비숍은 하나의 기물이 죽을 때까지, 그러니까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같은 색깔로밖에 못 움직여요. 하지만 룩 같은 경우는 한 칸을 가면은 어두운 색으로 갈 수 있고, 두 칸을 가면 자기 원래 밝은색, 똑같은 밝은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, 즉 체스판 전체로 이동이 가능한데 비숍은 체스판 전체 절반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, 그래서 상대적으로 룩이 좀 비숍보다는 더 좋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이제 기물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.
역시 마찬가지로 체스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기물에 대해서 설명하죠.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기물은 퀸이라고 해서 킹 옆에 놓입니다. 킹 옆에 이게 놓이는데 요거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놓는 방법, 퀸하고 킹이 놓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 어두운 색 퀸은 어두운 칸에 놓아요. 그 옆에 킹이 있는 거예요. 실제 밝은 색 퀸은 라이트 스퀘어라고 해서 밝은 칸에 퀸이 놓여요.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상태인데 옆에 그 킹을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퀸은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룩을 설명한 것처럼 도화기 방향으로 십자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비숍처럼 대각선 방향, 즉 이쪽이나 또는 이쪽으로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. 만약에 퀸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퀸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기물이고 퀸은 이제 점수가 9점 그러니까 아마 10점 단위까지는 안 쓰는 것 같아요. 원래 퀸 가치를 9점 이상으로도 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퀸은 9점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고요. 체스 기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물이에요. 그리고 알파벳은 퀸을 나타내는 알파벳은 Q예요. Q. 그래서 대문자 Q는 퀸을 나타내는 겁니다. 이 퀸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. 막혀있는 기물 이렇게 해서 비숍을 여기다 놓죠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숍은 여기다 놓죠. 이렇게 이거요. 예. 이렇게 있을 경우 이 퀸은 역시 아무리 힘이 세도 여기 막혀있는 기물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. 역시 만약에 그래서 이 퀸은 막혀있는 기물 못 넘어가고요. 역시 이렇게 막혀있잖아요. 그럼 이 자리를 못 가요. 막혀있으면 못 넘어가요. 그리고 퀸이 잡는 방법은 대각선 방향에 다른 색깔이 있으면 잡을 수 있고요. 또는 직선 방향에 다른 색깔이 있으면 지금은 제가 이거 연습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요거 지금 체크를 해서 안 되니까 그 우선 킹은 피해주고 보죠. 요를 피해야 되겠네요. 아무래도 요 비숍 때문에. 그 다음에 다시 하얀색 같은 경우도 혹시 킹을 한번 움직여주죠. 했을 때 이 퀸도 직선 방향, 물론 대각선 방향에 얘도 잡을 수가 있어요. 대각선 방향에 얘도 잡을 수 있는데 직선 방향에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. 또는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 물론 여기 있는 퀸도 마찬가지죠. 여기로 가서 그러니까 비숍을 잡을 수도 있고요. 또는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얘를 잡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, 그러니까 기물 움직이는 방향에 다른 색깔의 기물이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요게 퀸이고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기물이에요. 체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기물, 왜냐면 이제 요 킹인데 왜 킹이 중요하냐면 어차피 아무리 기물이 많이 남아 있어도 이 킹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요. 그렇기 때문에 체스는 이 킹을 잡는 게임이라고 하고 그 잡는 걸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킹은 무조건 한 칸밖에 못 움직여요. 조금 너무 느린다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킹도 초반에는 좀 이제 숨어서 좀 킹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어서 전투에 참여하진 않지만 서로 기물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 킹도 나와서 전투에 참여합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수업 중에 어떤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배우는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킹을 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왕으로 하는데 이제 왕은 그러니까 궁궐에 앉아서 그러니까 많이 안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렇죠. 우리나라 왕은 궁 안에서 보통 활동을 하죠. 그리고 왕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뭔가 전투에 참여한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왕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밑에 있는 장수들이 싸우는데 이제 체스에서 이 킹은 좀 달라요. 체스에서 킹은 초반부터 나와서 싸우는 경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기물들이 나와서 이 킹이 이제 전투가 필요할 경우는 킹도 나와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엔딩 가서는 마지막 가서는 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엔딩 가서 킹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지던 게임이 역전을 하거나 또는 뭐 지고 있는 게임을 비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킹도 잘 써먹으면 잘 쓸 수 있으면 되게 유리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. 킹의 점수는 아까 말했듯이 4점이에요. 근데 이 점수는 어떻게 보면 전투력에 대한 점수, 즉 비숍보다는 조금 더 활용성이 어떤 면에서는 있는데
룩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약하다. 뭐 이런 정도. 근데 그 가치가 약간의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체스에서 이제 가장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, 이제 그게 말같이 생긴, 제가 우선 아까 퀸하고 킹을 구분을 해 드릴게요. 제가 두서없어서 막 설명해서 죄송한데요. 예, 요건데, 어이구, 하얀색 퀸, 예, 하얀색 퀸, 이게 여기 왕과 모양 같은 거, 좀 디자인은 다른 체스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보통은 이렇게 왕과 모양 있는 것이 여왕, 퀸이고요. 이렇게 십자가 달려 있는 거, 십자가 달려 있는 애가 킹, 왕이라고 합니다. 뭐 검은색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아요. 디자인은 똑같고 색깔만 다른 거니까. 예,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물, 가장 이제 어려운 기물들인데, 나이트라고 해서 기사, 뭐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원탁의 기사라든가 해리포터의 불사조 기사단의 기사, 그런 의미들이 보통 이제 체스에서 기사를 나타내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 지금 설명하는 기물들은 맨 끝에 놓입니다. 맨 끝에 요 순서대로 룩, 나이트, 비숍, 킹, 퀸, 즉 맨 끝에 기물들을 놓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는 어떻게 움직이냐면, 다른 기물들은 한 번에 멀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. 비숍도 한 번에 멀리 갈 수 있고, 퀸도 한 번에 멀리 갈 수 있고, 킹만 한 칸씩밖에 못 가는데, 나이트는 한 번에 멀리 갈 수 있지가 않아요. 나이트는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나이트는 한 칸 룩처럼 간 다음에 여기를 가거나, 한 칸 룩처럼 간 다음에 여기를 가거나, 또는 이 나이트는 룩과는 달리, 또는 비숍과는 달리 막혀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막혀 있다고 해서 여기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. 나이트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. 이제 이거를 좀 더 달리 설명한다면,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나이트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, 가끔가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는데, 돼요.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,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한 거지, 그냥 원래 이제 나이트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한 번에 가면 돼요. 이렇게 한 번에. 그냥 굳이 이렇게 안 가고 그냥 한 번에 가면 돼요. 이 나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나이트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제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제한적인 게 있고요. 대신 나이트만의 장점은 뭐냐면은 막혀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, 단 그 갈 수 있는 자리가, 예를 들어서 이 나이트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데 자리표는 잡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리표는 잡으면서 갈 수는 없어요. 대신 나이트가 만약에 이렇게 왔을 경우에 이 나이트 같은 경우가 움직여서 도착하는 자리에 다른 색깔이 있으면 당연히 잡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나이트가 이렇게 왔을 경우에 이쪽 나이트가 이렇게 다시 도망 뒤로도 갈 수 있으니까요. 갔을 경우 이 나이트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이트 같은 경우는 움직임에 뭐 금방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.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자꾸만 움직여 보면 좋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체스 게임 같은 경우, 어플 같은 경우 갈 수 있는 자리가 표시되는 경우,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. 물론 그런 어플들을 이용해서 게임했을 경우에 좀 더 움직임을 자기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. 자, 맨 마지막 이제 요거는 이제 리셋 해서 기물이 다 놓여 있는 상태예요. 즉 앞에 줄에는 키 작은 폰들이 놓입니다. 폰들이 놓여 가지고요. 이 폰들은 움직임이 이제 그냥 첫 번째 기억할 거, 나이트 한번 보여드릴까요? 미안해, 죄송합니다. 그리고 나이트 알파벳은 원래 기사란 뜻은 KN으로 시작돼요. 근데 기사는 KNIGHT인데, 다만 K로 쓸 경우는 킹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N으로 표시합니다. 대문자에는 나이트를 표시하는 거예요. 나이트는 요런 모양입니다. 예, 요런 모양이에요. 역시 나이트가 체스판마다 조금 디자인이 달라요. 지금 요거는 진짜 좀 이쁘장하게 생긴 나이트인데, 어떤 나이트는 조금 험악하게 생긴 나이트도 있어요. 그건 체스마다 약간 나이트 디자인이 다르다는 거
이제 그거 참고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폰들은 어떤 거냐면 요런 키작 아까 보여줬죠? 예, 요런 거. 요게 폰이에요. 요런 게 8개 있습니다. 그 종류가 많이 있는 거. 똑같은 모양이 여러 개 있는 게 폰인데 요 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으로 한 칸씩 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. 앞으로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.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얘기 하자마자 체스를 조금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폰 2칸 갈 수 있는데?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. 예, 맞아요. 이렇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처음에 움직이는 폰들에 대해서는 우선 선택권이 있어요. 한 칸을 아까처럼 한 칸을 갈 수도 있지만 나 한 칸 가기 싫어. 나 2칸 갈래 하면 이렇게 2칸을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움직이는 폰들이요. 이게 이제 설명서에 처음에 움직이는 폰만 2칸 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이 어쩌면 맞는 말인데 어쩌면 헷갈리는 말이 폰들 중에서 8개의 폰 중에서 처음에 움직이는 폰만 2칸 갈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2칸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아니에요.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폰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2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. 기회가. 이런 식으로 돼요. 즉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움직이는 폰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2칸은 못 가요. 무조건 한 칸만 가야 돼요. 그런데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선택권이 한 칸을 가든가 2칸을 가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. 그걸 참고하시고요. 폰이 이제 움직이는 법은 그냥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무조건 전진만 한다. 이해하기 좀 쉬운데 잡는 법은 좀 헷갈려요. 뭐냐면은 잡는 법은 아까 다른 기물 룩이나 나이트나 비숍이나 킹이나 퀸은 움직이는 방향이나 또는 도착하는 자리에 다른 색깔이 있으면 잡을 수가 있는데 폰은 움직일 때는 앞으로 움직인다고 해놓고서 앞에 거는 못 잡아요. 잡을 때만 대각선으로 가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잡을 때만. 그게 뭔 뜻이냐면 이 폰 같은 경우 앞으로는 그냥 갈 수 있죠. 막혀있지 않으니까 그냥 앞으로 갈 수 있어요. 하지만 이쪽 대각선은 잡을 게 없으니까 못 가요. 가도 그냥 제대로 가요. 그러니까 못 가는 거 이쪽으로는. 대신에 이 폰도 역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잡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. 잡으면서. 그래서 폰들은 움직일 때는 그냥 앞으로 가는데 앞에 건 못 잡아요. 대신 대각선으로 갈 때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. 잡을 게 있을 때만 갈 수 있고 잡을 거 없을 때는 그냥 다른 거. 이 폰은 지금 앞으로는 못 가고 대각선에 자기 편 있으니까 못 잡고 대각선은 잡을 거 없으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. 역시 이 폰도 마찬가지예요. 앞으로 지금만 이거 한번 움직일까요? 예. 이 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앞으로 못 가고 앞에 거 못 잡으니까요. 당연히 옆에 거를 못 잡아요.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자기 편을 못 잡고 대각선으로는 잡을 게 없으니까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폰의 움직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폰의 움직임은 그냥 움직일 때는 전진, 잡을 때는 대각선으로 한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폰은 점수가 그냥 기본 점수 1점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한 룩은 5점, 나이트는 3점, 비숍도 3점, 킹은 4점. 이건 싸운 전투 능력이에요. 퀸은 9점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요런 식으로 룰만 알고 있으면 우선 게임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. 이 룰만 아는 사람들은 그냥 게임만 하세요.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기려고 하는 것보단 그냥 우선은 배운 게 알게 좀 없으니까 뭐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재밌게 하세요. 뭐 일종의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잡고 싶으면 그걸 잡으러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 잡으러도 한번 가보고 물론 상대방이 도망가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잡아보세요. 그러다가 내 거 잡혀도 괜찮은 거고요. 제가 아마 다른 영상 초보 게임 영상에 이제 마음대로 기물 그 인공지능 약한 애들하고 게임하는 거에서 규칙 설명 겸해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냥 그런 식으로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물들을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설명은요 기본 규칙이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체스 기물들 이 각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알아봤고요. 제가 다음 영상에는 특별 규칙이라고 해서 체스에서만 사용되는 프로모션, 캐슬링, 앙파상, 스타일메이트 이게 상당히 중요한 4가지 규칙이거든요. 그 4가지 규칙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번 영상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.